또 이어서 지난 살만나주의 AS도 바로 봐볼게요. 첫 번째 AS 종목,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효성중공업입니다. 한 주 동안 사실 큰 반응은 없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매수가보다 조금은 위에 위치한 상태로 마감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40만 원대 좀 더 올라갔었을 때였었는데 밀리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에서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주식이 너무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거 하나가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계속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증권사마다 목표가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50만 원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제일 높게 부르는 데가 52만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높은 데는 56만 원까지도 있었네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따른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이제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굉장히 더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제 종목은 밀릴 때 사주시면은 실적이 좋으니까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전략을 드렸을 때 이제 실적도 보여드리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궁금한데 현재 예상되는 실적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이 회사가 한 9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1,0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4분기예요. 4분기 기준으로 작년에 600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200억 정도, 2배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3분기는 예상보다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4분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은 좀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매수기로 삼으신다면 다음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선반영이 돼서 좋은 성적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고요. 주가가 이게 비싼 주식이라서 다른 어떤 동전주 이런 것처럼 막 가볍게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실적 보시면서 실적 기다리시면서 가져가는 종목으로는 추천드리고 현재 가격도 사시기 좋다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 제가 48만 원 드렸잖아요. 증권가에서는 50만 원 이상 부르고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낮게 48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목표가 48만 원 그대로 잡고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다음 AS는요. 9월 12일에 소개해 주신 한전기술 봐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추천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 날에 73,000원까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후에 한 달 정도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73,000원 선 회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 아직 유효할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매수가 넘어서 목표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네, 충분히 가능하죠. 주가 자체는 거의 움직인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다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전 이슈가 돼 있었을 때도 움직였었고 또 이번에 테슬라 때문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ESS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 두 종목이 다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ESS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수혜주가 되는 기업을 찾으신다면 저는 아까 효성중공업도 괜찮고 지금 보는 한전기술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기는 해요. 근데 박스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를 선을 한번 그려다 보면은 대략 한 7만 한 3,000원, 4,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은 6만 5,000원 이렇게 돼서 이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놓고 있다가 지난번처럼 이제 9만 원 이상 급등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파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있으니까 잘 담아 놓으시면 좋겠고 이 종목 역시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가 뭐 7만 원, 9만 원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7만 원대는 아니군요. 대부분 9만 원대를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매집하기 좋은 가격대라는 말씀을 아까처럼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고 평소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원전, ESS 그리고 앞으로 전력 수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딱 사놓는 게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지수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출연하고 나서 우리 시장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지난주 수, 목, 금, 월, 화, 수, 목까지 우리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반대로 올랐어요. 한전기술도 그 사이에 올랐거든요. 요 며칠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시장이 나빠도 실적은 좋은 종목은 살아남는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 괜찮으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제가 보니까 79,000원 드렸더라고요. 네, 여전히 같은 가격으로 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매수가 부근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담아서 목표가까지 함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79,000원,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의 AS 다 봐봤고요.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살만나주도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네. 어떤 섹터에서도 챙겨주셨을까요? 사실 제가 좀 최근에 좀 무거운 주식 가져오다 보니까 오늘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수익 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가져오게 됐고요. 종목은 대한광통신 가져오게 됐습니다. 대한광통신이요. 이름에서부터 무언가 느껴지는 것처럼 광섬유, 광케이블 이런 거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 때문에 챙겨주신 걸까요? 이게 그 광케이블과 광섬유가 우리가 어떤 통신선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이 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대한광통신은 우리나라에서 광섬유에서 광케이블까지 전 라인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 되겠고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이제 대기업들로 많이 납품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요즘에 이제 방산 얘기 많이 나오고 전쟁 얘기 나오면서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안티드론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드론으로 공격이 오는 거를 미리 그거를 막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회사가 광섬유를 만들면서 레이저 기술을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티드론에 적용을 하면은 아주 좋겠다 싶어서 실제로 최근에 국방부와의 그런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처져 있는 게 저는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산 얘기 좀 했었을 때 최근에 그 드론 관련주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안티드론 관련주로도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력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전력 시장과 함께 이 광 케이블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이거든요.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은 2027년도까지 미국의 광 케이블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데 대략 시장 규모는 5.6조 원 정도, 5조에서 6조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미국의 이제 노후 발전 설비라든지 전력망 같은 것들 개선하게 되면서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광통신이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런 인프라 개선 이런 걸 또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나왔던 기사들 중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다 관련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한광통신 설명드리기 전에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도 광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글로벌 그 기업들 중에 코닝사가 있어요. 코닝. 이 회사가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지금 주가가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역대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역대 신고가에 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가닥하는 기업인데 바닥에 있는 거는 이게 좀 밸류에이션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회사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이 좋지 않은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가운데서도 오늘 소폭 상승이 있어졌고요. 이 정도 상승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50원에서 950원 요 사이를 매수 단가로 잡으시면 되겠고 완전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바닥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300원 잡아드릴게요. 1,3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00원 잡아드릴 텐데 완전 저가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사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번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티드론 관련으로도 봐보면 좋을 종목입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950원에서 1,050원 사이에서 진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원 잡고 대응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맛나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